요즘은 사실 돈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그 포인트는 이건 제가 참여했던 이제 라이즈 요즘 또 저작권료 막 2,000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3억?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와. 그거 한번 참여하면 네. 참여하고 싶네요.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세로 일시불로 첫 달에 못해도 와. 네 그러니까 요즘엔 음악해서 배고픈 시대는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듀스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햇빛이. 집이자 작업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이제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프로듀서, 기법 프로듀서 준비하고 하고 있고 저희 작곡팀 회사 설립해가지고 네 준비하고 이제 빌드업하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이라고 보셔도 되고 스타트업 대표님, 그런가요? 프로듀서이자. 그런 느낌이죠.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가요? 네. 뭐 매일 날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중에 나눠가지고 반은 공적이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레슨 이런 이제 그런 쪽 업무를 하고 또 반은 팀 운영이랑 뭐 곡 작업 또 뭐 기타 여가 생활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반반 나눠서. 네네네. 그러면 어제 작업하신 곡이나 네. 아니면 뭐 최근에 작업하신 곡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장르 중에 또 UK 게러지라는 장르가 있죠. 이제 유행이 조금 지날랑 말랑하고 있는데 네, 뭐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스타트업 사실은 회사를 이제 또 뭐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설립하셨다고. 네, 네. 그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작곡팀 겸 이제 퍼블리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요? 네. 퍼블리셔는 어떤 거죠 혹시? 퍼블리셔는 정리하면 기획사분들의 어떤 니즈를 잘 이렇게 받고 정리해서 작가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걸로 곡을 쓰는 그걸 이제 우리는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작곡팀이 다 퍼블리셔가 되진 않지만 그렇죠. 이제 같이 하면 되게 좋겠네요. 어쨌든 유통 그쵸. 구조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획사에게 곡을 받아와서 우리 작곡팀이 그걸 따내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따내면 수익이 다 이제 영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퍼블리셔 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는 그 리드 수주를 받고 전달해 주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곡팀이 퍼블리셔의 기능까지 같이 하면서 만들려면 그 작곡가들이 퍼블리셔를 거치지 않고도 이 기획사 A&R 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 줄이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조금 이제 안면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런 그쵸, 이맥도. 그쵸. 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잠깐 음악 한지는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음악은?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냥 16년 했죠. 16년이고. 작곡을 한 지는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됐고 이제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중음악 프로듀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3년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작곡을 전향해서 하신 지가 한 8, 9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막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제 내가 음악을 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쯤 하셨어요? 그냥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5년? 5년 4, 5년쯤 4, 5년. 때부터는 조금 더 확실히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지기도 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4, 5년 정도. 네. 어쨌든 고생하는 시간이 역시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거고.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궁금했던 게 음악은 보통 이제 재능이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어떤 난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하셨는지 하다가 보니까 나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재밌고 난 이게 좋아. 뭐 이런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랄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재능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네네, 생각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가 근데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직도 뭔가 그렇게 막 제일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자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재능빨로만 인생을 살았어가지고 어릴 때 네. 노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릴 때 얘기고 크면서 점점 왜 이 삶의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커서는 그 재능빨로는 뭐가 되질 않아요. 20대 중반 후반쯤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거는 노력이고 끈질김이고 이런 게 중요했는데 필요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때도 그냥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재능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능으로만 인생을 하니까 오히려 재능이 없나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로 이건 뻔한 말이 아니고 노력도 재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재능도 뭐 중요하고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작곡 및 편곡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 작곡은 조금 시야가 다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도 필요하고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도 필요해요.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좀 그래야 음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고 단순해 보이지만 즐겁고 단순함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수많은 노하우와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계획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이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디테일도 좀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네요. 확실히 어렵네요. 예, 역시 네. 음악은.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그러니까 좀 갇혀있지 않은 시야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 있는 시야? 그게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융통성 있는 시야. 네. 그러면은 현재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드신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수입이 아마 없으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현재는 수입은 어떻게 좀 창출하세요? 수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씬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음악을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전 잘 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먹고 사는 거? 그 곡 써가지고 팔아야 뭐 저작권료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네. 라고 모두가 생각하시지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가장 명시되어 있는 표면적인 거고 그거 말고서 알바 안 하고 음악으로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냥 알바하기 싫어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가지고 했어요. 진짜 돈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레슨이 있겠죠. 음악 하시는 분들 레슨 레슨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레슨을 이제 전부 다 온라인 레슨으로 하고 현재 정원은 제가 이제 만땅으로 20명 정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2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슨으로 목금토 레슨하고 있고 저 올라운더고 원래 보컬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가이드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작곡가님들이 가이드 보컬을 항상 되게 찾아다니고 원하시고 하세요. 네,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 작업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또 가이드 작업했던 게 제가 가이드 했던 게 곡이 팔리면 그거 이제 또 코러스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참여한 거대로 또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고 뭐 그런 형태고 가이드도 한 거당 시급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느낌으로 돈을 받고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외주 이런 것도 뭐 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팀으로서의 지금 커리어는 아직은 이제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혼자서 한 것들에 대한 쌓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오는 저작권료, 그걸로 오는 실현료 그런 것도 간간히 뭐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슨, 가이드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평균 월 수입이 한 대략 어느 정도 좀 되세요? 대략? 네, 평균으로 미니멈으로 따지면 500 조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미니멈인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저작권료, 아, 네. 실현료, 네네. 그리고 뭐 인세였나요? 인세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있는 네. 걸로 아는데 네. 보통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되는 일반인들은 저작권료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뭐 아이돌 누구 하나로 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되나요? 실제로 작곡가가 곡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이제 저작권료. 네. 당연히 이거는 작곡, 작사, 편곡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들은 멜론에서 자, 르세라핌 분들의 뭐 Unforgiven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쵸? 이 노래인가요? 이 곡 작사 작곡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나 많이 참여해요? 네, 요즘에 이제 시대가 이렇죠. 그래서 와. 이제 혼자 곡 작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고 와. 기본적으로 협업이 기본이다. 협업을 해서 나오는 곡들이 이제 많이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더 협업하게 되고 좀 이렇게 위아더 월드 같은 이 신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와 작사가만 18명이에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분이 쓰신 한 줄만 들어갈 수도 있고 와. 이분이 쓰신 단어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럴 나중에 수 있죠. 저작권료 정산 받을 때는 글자 수 대비 비율로? 정말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네. 와 진짜 네. 신기하다. 100글자 중에 2글자 쓰면은 100분의 2? 네 그렇게 맞습니다. 100억 벌면 2억이네요. 그쵸, 쉽게 그쵸. 말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요게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실현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연주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저작권협회처럼 한국음악실현자협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실현에 대한 어떤 이 징수를 다 해주시거든요.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러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하는 코러스, 그 다음에 뭐 악기 연주 같은 그리고 가수분들, 왜 가수분들은 그러면 작곡에 여기 포함 안 되는 돈 어떻게 버나 싶잖아요. 네. 가수분들도 실현료. 실현을 받습니다. 아. 네, 가수분들도 실제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분들은 주실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실현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주실현이 훨씬 돈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는 것들 실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안 써 있고 보통 앨범 크레딧을 가시면 크레딧에. 네, 앨범 크레딧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참여했던 이제 라이즈 요즘 산작도 멋진 라이즈 분들의 이제 이 실룩이라는 이제 요 옛날에 아기상어 아시죠? 핑크퐁. 네, 핑크퐁에서 만든 아기상어 팀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실룩이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룩 같은 경우는 참여하셨어요? 프로듀서님이? 네 제가 이제 코러스 참여했는데 그래서 오. 이렇게 실룩 써보면 이렇게 구독자가 약간 답도 없는 네. 763만 네. 명인 진짜 네. 어마어마하네. 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노래인데 여기에 참여하셨어요? 네, 이걸 라이즈 분이 이제 라이즈 팀 불렀고 제가 이제 코러스랑 백그라운드 보컬을 그럼 했습니다. 실현료? 그쵸.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조회수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뭐 이제 괜찮죠. 네, 정확한 배우지 없게 그거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레딧에 해피 이렇게 있는데 1번 쪽에 여기 백그라운드 보컬 바이 코레바 저희 회사 이름 이렇게 이제 제 닉네임이 있고 네. 여기 밑에 2번에도 백그라운드 보컬 바이 코레바. 그러면 네. 실례지만 이 네. 실현료로 네. 단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벌었다? 1000단인지 억단인지 100단인지. 실현료로 만약에 저 혼자 산다. 제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네. 저 혼자 산다고 하면은 실현료로는 매달 식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와 실현료로 매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하긴 저작권료는 참여 안 했으니까 받는 건 없는 거고. 아까 이 곡은? 이거에 이 대해서 곡은? 그렇죠. 아. 네. 아까 근데 60-70곡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천차만별이죠. 전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개수로 따지면 많지만 그러니까요. 그 중에 정말 사랑받는 곡도 있고 네, 네. 그 중에 아쉽지만 사랑 못 받는 곡도 있어서 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 그런 거라서 저도 저작권료 막 2,000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와. 네, 80원 들어올 때도 있었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신기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실현료는 뭐 이런 느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세라는 게 또 있죠. 인세. 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음반 판매량인데 아. 음반 판매량에 따른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음반 판매는 팔린 만큼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팔릴 거란 예상으로 복제한 순간부터 저작권 복제 이제 법을 받아서 복제한 순간 그 복제한 이 물을 얼마에 팔 것인가를 n분의 1 치고 계산 쳐가지고 그만큼을 바로 줘요. 찍은 만큼 해서. 그쵸. 네, 그래서 찍은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에스파 분들이 네. 보통 이번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 드라마.
잠시만요. 아 이게 지금 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안 됐고. 자 미니 4집 드라마가 120만 장, 뭐 와. 마이월드가 200만 장 이런 식으로 100만 장, 팔거든요. 200만 장? 네 이걸 말도 답도 없게 팔리는데 이게 참 진짜 인스타에 참여를 하면은 이게 돈을 조금 약간 너무 많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100만 장이다. 근데 100만 장이 다 네, 100만 장인데 뭐 예를 들어 음. 뭐 실현으로 참여했는지 저작권료로 참여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아. 어때요? 저작권으로 참여해야 돼요. 저거 인센은. 아, 무조건 작사자. 써야. 그거 써야. 아.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단순 계산해서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에스파 분들이 200만 장을 팔았고 그 CD가 한 CD당 3만 원이다. 만약에 한 장당 보통 요즘 한 2만 8천 원 팔거든요. 한 장에 3만 원이면 뭘로 참여했을 경우? 작곡? 작사로 합시다. 작사? 그게 좀 편해요. 왜냐면 비율이 작편곡 더해서 5, 작사 5 이렇거든요. 아, 근데 작사는 5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글자 중에 내가 2글자만 참여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그냥 작곡으로 해서 네. 3 정도의 비율을 칠게요. 네. 그래서 10곡 중에 한 곡, 수록곡에 참여했다. 참여한 상황에서 3만 원. 3만 원짜리를 200만 장 팔았으면 잠시만요. 단순 계산하면 제 그걸로 3억,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와. 그거 한번 참여하면 네. 참여하고 싶네요.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K-pop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와. 에스파 분들 너무 멋진 분들이라서 그렇죠. 저기에 참여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최고의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역시 음악은 네. 뭐 최고가 되지 않으면 더 네, 힘들구나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전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만 장 팔린 가수한테 곡을 쓰면 네. 돈 별로 못 받을 것 같죠 괜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단순 계산해드릴게요. 10만 장 파는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 6곡짜리 미니 앨범 2, 3만 원짜리에다가 곡을 썼다 하나. 그러면 인세로 일시불로 첫 달에 못해도 2,000원 받아요. 와.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제가 돈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그 포인트는 음악은 요즘은 무조건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K-pop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주목받고 있고 원래 한 번 주목이 된 거는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행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이미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음악하기 너무 좋은 시대고 돈도 자기가 실력이 있다면이에요. 이거 그렇죠, 실력이 그렇죠,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실력이 있다면 옛날처럼 실력이 있는데 백이 없어 안 돼.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요즘은 백이 없어도 돼요. 그냥 실력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에는 어쨌든 조금 더 실력도 더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막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이제 레슨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벌 방법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좀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라고 뭐 이제 레슨도 있고 가이드도 있고 그쵸, 또 어떤 게 그쵸. 있을까요? 그렇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또 음악으로. 제가 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입시 MR 제작. 입시 MR도 저 진짜 많이 했었고 입시 MR 못해도 한 50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가이드도 그렇고 그 가이드. 다음에 게임 음악도 좀 만든 적 있거든요. 저기 나오는 음악 들어보시면 네 아무튼 요런 게임인데 뒤에 깔리는 음악.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나? 있네.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거 참여를 했고 이거 할 때 저 게임 음악 작업 경력 단일도 없었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연락해서 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분들이 구인 같은 걸 했어요. 네. 뮬 같은 데다가 네. 바로 메일 보냈죠. 그래서 야. 보낸 분들 중에 뽑힌 거죠. 따내고 네 단발 작업해서 이걸로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했나?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 해서. 네. 그랬고, 그러면 입시 음악, 레슨, 가이드, 게임 음악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네, 확실히 그쵸. 진짜 할 수 있네요. 저할 거에 지금 말할 게 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음악을 하시니까 네. 내가 음악을 하고 싶고 네. 뭐 좀 두렵고 음악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이제 시작 단계에 있거나 중간 단계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친구들한테 네. 뭔가 한마디 그냥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엔 음악해서 배고픈 시대는 끝났다. 일단 이걸 처음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인생은 원래 불투명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불투명하든 어쨌든 다른 일에도 불투명하거든요.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이왕 어차피 불투명할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좋지만 만약에 음악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 어차피 불투명할 거면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건강 관리를 꼭 하시기 건강 관리. 네. 음악에 집중해가지고 실력 올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상을 챙겨야 음악이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상을 챙기면서 음악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왜냐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막 실력을 이제 또 쌓아가는 친구들한테. 그러네. 그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건강도 좀 신경 써라. 아니요. 아니요. 그냥 딱 할게요. 연초 술은 좀 자제하시고. 담배와 술은 네. 자제하고. 개뻔하니까 결국 인생은 뻔한 거구나. 자기 말하면 인생 살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맞죠. 나와 네. 있습니다. 이게 또 회사 대표님이라 그런지 한마디 말씀 부탁드렸는데 세 마디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TMI고 감사합니다. 네. 직업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슨도 예. 많이 하고 가요. 그럼요. 레슨. 선생님이니까 또. 레슨도 맨날 하고 맨날 대표제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다 너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네. 제가 다 실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